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오는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됩니다. 남북은 지난 11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 접촉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으며 수석 대표는 차관급으로 하고 회담 의제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주최로 진행된 2015 평화와 통일 영화상영전이 지난 25일 개최됐습니다. 통일부는 영화인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화를 통한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중편 2편과 단편 4편 등 총 6편의 영화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약 4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공개된 이번 상영전에서는 전쟁의 아픔과 남북한의 만남, 이산가족의 아픔 등 다양한 소재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상영 행사는 감독과 출연 배우를 비롯해 통일부 장관,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9일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최근 완공된 미래센터 내 축구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 이탈주민, 군수와 연천군 공무원, 마산면과 왕직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6개의 축구팀이 참여해 통일부 차관의 시축으로 친선 축구 경기를 가졌습니다. 한편 참가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통일미래 체험관 견학, 통일올림픽, 통일 캐릭터 만들기 등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축구장 개장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남북 간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에서 개최한 SNU 통일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된 통일학교는 통일 이후의 학교라는 가정하에 체육대회, 과학체험 등의 수업을 3개월간 진행했습니다. 통일학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 등 총 77명이 참여해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연습을 하는 공간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통일교육 체험을 통해 통일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5월 통일부는 처음으로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했었는데요. 지난 25일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영화로 완성돼 관객들에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과 개막식을 이영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느와르 분위기 속 두 남자의 우정. 블록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액션 드라마. 10대의 풋풋한 첫사랑을 그린 로맨스까지. 다양한 소재와 장르로 풀어낸 영화들이 탄생했습니다. 평화와 통일 영화 제작 지원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통일부 주최로 열린 평화와 통일 영화 제작 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177편의 응모작 중 2달여간의 심사를 통해 영화로 제작될 시나리오 6작품이 선정됐는데요. 이후 4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상영작은 중편 부문 소년 소녀를 만나다와 샬레, 단편 부문의 러브레따와 평양냉면 등 총 6편인데요.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에 관객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얘기일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왔어요. 제가 해드린 분들 이외에도 만남 그 판타스틱한, 그리움 그 아련한 등 2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25일과 26일 이틀간 상영됐는데요. 영화 상영에 앞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현장에서 땀을 흘린 감독과 배우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요. 아직까지 생사도 확인 못하는 이런 예산가족들이 하루빨리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만나서 살을 부딪히며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언어랑 남한 언어랑 달라가지고 단어 자체도 어렵고 말투도 어려웠는데 그 북한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도 하고 또 저 혼자서 연습하니까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이날 개막식에는 중단편 대상작인 소년 소녀를 만나다와 러브레타가 상영됐는데요. 작품 감상과 함께 직접 다녀온 촬영 현장을 만나볼까요? 늦은 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 단편 부문 금상 수상작인 평양냉면의 촬영 현장입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던 어린 상범, 어른 상범이 그 뒤를 쫓는 장면. 이렇게 밤새 촬영된 씬은 평생 북녘 가족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한 아버지를 아들 상범이 그리워하며 이해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레디 사운드 네 카메라 텍 3. 액션. 여기는 인천의 한 섬에서 시작된 소년 소녀를 만나다 촬영 현장.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두 어린 배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2020년) 4회째 열리는 남북한 청소년 홈스테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호랑이? 펜션 맞나요? 예, 잘 찾아오셨네요. 예, 맞아요. 펜션 아닌가? 주인공 우영과 하진의 첫 만남부터 흥미롭습니다.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게 하자. 근데 너 저번에 소문 돈 거 거짓말이니? 아니거든. 나 거짓말 안 하거든. 그리고 여기 판타지 드라마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그린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55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는 뒤늦게 한글을 배운 순옥은 6.25 전쟁으로 헤어진 남편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놀랍게도 55년 전 전쟁터에 있던 남편에게 전해집니다. 야 싸가 편지 왔다. 네, 편지 왔어. 편지 왔어. 그럴 리가 없는데. 형들 얼른 받아. 저 옥자는 글 쓸 줄 모르는데. 서원석 씨 보시게요. 55년 만에 물어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전해지는 순옥의 러브레타. 이 영화는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까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거를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뭐 감동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통일과 영화의 만남. 영화를 통해 통일을 꽃피우다. 영화인들이 통일한국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의 유래를 아십니까?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선생이 이끌던 의병이 함경도 왜군을 몰아냈을 때 왜군의 수장인 가등청정의 이름을 붙여서 쾌제라 청정 나가네 하고 불렀던 노랫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북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이 노래의 주인공인 정문부 장군과 의병의 활동을 기록한 비석이죠. 북관대첩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던 외규장각 의궤, 모두 우리 문화재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그 수가 무려 16만 건.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요. 해외로 반출된 경로는 다르지만 불법 반출이 확인된 문화재의 경우 다시 우리 땅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화재가 있으니 바로 북한대첩비! 이 비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북한대첩비는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승리!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무찌른 3대 전투가 있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과 의병장 곽재우가 합세한 진주성 대첩. 북한에서는 이 세 가지에 하나를 더 붙이는데요. 바로 북한대첩입니다. 북관은 지금의 함경도를 뜻하는 옛말입니다. 1592년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2달도 안 되어 개성과 평양을 빼앗고 함경도 쪽으로 진군해 길주에 이르게 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일본 지상군을 꺾은 것은 정문부 장군. 그가 이끈 3,000명도 안 되는 의병들이 자신의 7배가 넘는 22,000여 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을 물리친 정문부 장군과 그 의병들의 전승기념비입니다. 1708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지 110년 만에 함경도 길주 인명리에 세워진 전승기념비입니다. 북한대첩비는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순환. 일본에 대한 우리 승전의 기록인 북한대첩비는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의 분할권을 놓고 싸우던 시기에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당시 함경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북한대첩비를 발견했고 러일 전쟁이 끝나자 비석을 통째로 뽑아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북한대첩비는 야스쿠니 신사로 옮겨졌고 1978년 제1 한국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의병들에 의해서 패전하고 쫓겨났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념물이 앞으로 자기네들의 그 조선 침략에 지장이 있는 그런 유물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져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대첩비는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통일. 북한대첩비 발견 이후 반환을 위한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2003년 일본은 남북 간 합의를 이루면 북한대첩비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의 한일불교복지협의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북한대첩비를 원래 세워져 있던 북한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가시화됐습니다. 정부는 북한대첩비 반환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제의했고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한대첩비 반환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북한 대첩비. 남쪽에서 뜨거운 환대를 마친 북한 대첩비는 남북의 합의에 의해 이듬해 3월 1일 휴전선을 넘어 북측에 인도됐습니다. 북한은 북한 대첩비를 처음 세워졌던 한북 길주에 복원했고 비석을 북한의 제193호 국보유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분단되어 있지만은 남과 북이 서로 합심하고 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서 반환받은 것입니다. 우리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합해서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일본 침략군에 맞선 우리 승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북한 대첩비. 그 자랑스러운 승전비가 100년 동안 서 있어야 했던 곳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북한 대첩비는 보여줍니다. 400여 년 전 그때처럼 남북한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은 후세에 영원히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